아빠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 46살인가? 7살이었거든요. 아빠는 돈 받고 위로를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5년, 7년이 지나면 안녕하세요. 김창옥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웃기네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딸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좀 저를 닮은 것 같아요. 뭐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떤 질문을 하거나 말을 할 때 보면 이제 부모들이 그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아, 이 친구가 약간 생각하는 방식이나 뭔가 그런 게 되게 나랑 뭔가 비슷하네. 그리고 때로는 저는 이제 좀 엄한 부모님, 그리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모님에게 자랐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었던 표현이나 질문 같은 거를 저는 막 이렇게 그런 편은 아니니까 그걸 스스럼 없이 하네 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친구가 한 이제 7살 때쯤에 저보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46살인가? 7살이었거든요. 뭐 한 45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45이 된 아빠에게 아빠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난 이미 다 컸는데 그걸 7살짜리 애가 물어보네.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그리고는 그때는 그냥 이렇게 이러고는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이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빠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 질문을 제가 이제 받는다면 전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빠는 정직한 어떤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임산물이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찾는 그 무언가를 유통을 해서 아빠는 돈을 벌고 싶어. 근데 그게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고 아빠는 그렇게 돈을 벌어서 아빠는 사고 싶은 게 있어. 근데 그게 아빠는 뭐냐면 집도 사고 싶고 가수원도 사고 싶지만 그거보다 더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아빠는 시간을 사고 싶어. 그리고는 그 시간을 사서 뭐를 하려고 하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잖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학교 다니는 것도 너 학원 가회비도 다 돈인데 그 돈이 필요한 노동을 하지 않고 내가 아주 오롯하게 돈과 상관없이 아빠가 그냥 하고 싶고 의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는 그 경험을 하고 싶어. 아빠는 그게 나중에 돈이 된다면 좋지만 설령 돈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빠는 그 일들을 하고 싶어. 사실 그게 1번이거든요. 그리고 2번은 그렇게 해서 아빠는 유통으로 돈을 벌게 되면 아빠는 이제 돈 받고 하는 강연을 하고 싶지 않아. 아빠는 무료 강사가 되는 게 또 아빠의 꿈이 됐어. 아빠가 보통 강연에서 누군가를 위로하잖아. 아빠가 위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어떤 분에게는 위로가 됐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빠는 이제 그걸 돈 받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 근데 아빠는 돈 받고 위로를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무료로 하고 싶어. 우리나라 어디에 있든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아빠가 그분들의 어떤 사연을 받고 이 사연은 정말 아빠가 한번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곳, 아빠가 그리고 또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아빠는 가고 싶어. 그러려면 돈도 필요하고 아빠가 좀 욕심을 놔야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게 아빠의 꿈이야. 이렇게 제가 확실히 이제 49살이 된 저가 아이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이제 그래서 김창옥의 자연스런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에 코로나 때문에 있으면서
이제 공동 구매 유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점점 이걸 확대해서 제주도에 있는 것만 하면 한계가 있고 그 시즌이 떨어지면 또 안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배도 하고 밤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계속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제가 이걸 처음 하니까 농산물을 처음 했는데 그 시기가 딱 떨어지면 안 나오는 물건들이 농산물은 많아요. 그러면 한두 달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다시 조급하죠. 그럼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돼서 또 고마운 분들이 한두 분씩 생겨서 소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성에 있는 배 농가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 배를 공동 구매를 이제 제가 유통을 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제가 그 농가에 방문을 하고 뭔가 저희 엄마 말씀대로 알아야 면장을 해. 창호가 알아야 면장을. 근데 이 면장이 면의 장 그거 말하는 거죠, 피디님. 이장, 면장, 읍장. 알아야 면장을 해. 근데 제가 모르잖아요, 배에 대해서. 그럼 모르는 걸 팔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맛없는 걸 팔 수는 없잖아요. 왜요? 그럼 욕만 먹고 이미지만 깎이고 그리고 앞으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싶어서 농가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또 그걸 따는 거를 좀 찍고 싶은 거예요. 라이브로, 유튜브로. 왜냐하면 배를 팔기 이전에 이 느낌이 나는 너무 좋고 수확하는 느낌이 좋고 이러니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 농가의 어르신들이 사실은 제가 그 농가 걸 바로 팔아드리는 게 아니니까 외부에서 누군가가 오는 게 막 그렇게 막 반가워할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 할아버님의 자녀 되시는 분들이 이제 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저 김창욱 강사님이라고 강연하는 분인데요. 재미있고 사람들도 많이 봐요. 이러니까 이 할아버님이 그 배밭은 아주 전통적으로 약간 구릉에 있는 뭐 약간 이런 느낌의 되게 오래된 배밭 같았어요. 그런데 할아버님이 아이고 난 몰라봤다고 그러면서 다른 데 한 군데 더 가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느낌에는 약간 거기를 좀 소개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아버님 따라서 갔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는 만든 지 얼마 안 된 느낌인 거예요. 할아버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논에다가 흙을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밭을 만드신 거래요. 배밭을. 그래서 배밭을 만들어서 약간 그 정서의 느낌이 약간 그냥 좀 왜냐면 논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냥 일렬 정연하게 탁탁탁탁 이렇게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궁금하니까 여쭤봤어요. 할아버님, 아버님 이 배 이거 새로 심으신 건데 배는 이렇게 뭐 묘종을 심고 묘목을 심고 이게 얼마 만에 열매가 나나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제가 너무나 제게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묘목을 심고 2년이 있으면 첫 열매가 나오는데 그때 열매가 많이 이렇게 맺히려고 하는데 그때 열매는 다 따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왜 그러나 봤더니 그러면 나무에 힘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새로 시작하는 나무니까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열매가 조그맣게 맺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상품의 가치가 있는 배가 나오지도 않고 나무가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는 5년이 지나고 올해 7년이 되어서 첫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상품성 있는 게 7년에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마치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노래 아세요?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뛰놀며. 찬송가에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광풍이 이는 배에 그 배를 띄웠는데
모두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잔잔해져라 라고 하니 그 파도가 쫙 잔잔해졌다고 하는데 제 마음의 순간 그 현상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배밭에서. 오! 제가 너무 조급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명확한 꿈이 생겼는데 나 이거 기목자로 돈 벌어서 나 시간도 사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유익한 일을 내가 좋아올 것 같으니까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나 이걸 하고 싶은데 근데 이 유통이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업이 우리가 사는 일이 새로 시작한 일이 여러분의 새로 시작한 일이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이 묘목을 심자마자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해에 2년 때에 열매가 최소한 나오는 것도 따버린다. 왜? 지금은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가 힘이 있게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안이 쫙 찾아오더라고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조급하구나. 내가 나무를 심자마자 바로 열매를 거두려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일을 시작한 거구나. 심지어는 2년 있다가 나오는 열매도 다 따서 나무에 힘을 주려고 하는데 아, 나는 벌써 열매를 되게 많이 원하는구나. 그리고는 내가 정성껏 심었는데 아, 왜 이렇게 열매들이 딱딱딱딱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고 조급하고 아, 이거랑 나랑 안 맞나? 뭔가 더 스피드하게 땡길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스피드하게 돈을 땡기고 싶은 것은 뭐가 있을까? 피디님 뭐가 있나요? 돈 좀 빨리 땡길 수 있는 그런 장르. 어떤 코인이 떨어지는 줄 아세요? 피디님이 산 코인. 주식은 언제 떨어지나요? 피디님이 살 때. 그러니까 길게 못 보는구나. 얼른 사고 얼른 팔고 지금 잘 될 것 같다라는 이 짧은 안목으로 투자하는구나. 하물며 그런 금융에 대한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농사 같은 이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까마귀가 오케이! 그렇게 안 할게! 여러분 보셨죠? 까마귀가 지금 얘기해주고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 결혼이라는 묘목을 심었을 수도 있고 자녀 교육이라는 묘목을 심었을 수도 있고 사업이라는 묘목을 심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 이직을 했을 수도 있고 이민을 갔을 수도 있고 뭔가 새로 시작하거나 이동을 해서 새로 시작한 모든 것들은 농사와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1년, 2년은 작은 열매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걸 다 따버립시다. 그리고는 우리 그 일에, 우리의 그 마음에 나무에 힘을 주는 일을 합시다. 그리고 5년, 7년이 지나면 그때 탐스러운 우리 삶의 열매가 생기겠죠. 제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지만 가끔 농사를 짓는 평생 지어오신 어른들의 그 한두 마디에서 참으로 배우고 느끼는 게 많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고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평안이 찾아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까마귀에게도 감사합니다. 고마워!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